현역가왕2 보여줄 것이 많다. 21인의 현역들이 총 출동한다. 자, 아시다시피 현역가왕2가 정말 많은 논란 속에서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 뿐만이 아니라 기대치도 높은 것 같습니다. 현역가왕에 출연하는 현역 가수들에 대한 팬덤의 파워가 굉장히 집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2회차 방송편 2화에서는 현역들이 총 출동하여 역대급 무대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임영웅을 이긴 남자, 전유진의 노래 스승을 비롯하여 5천만 뷰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시아권 스타가 된 현역 가수, 일본 오리콘 차트를 휩쓸고 있는 현역 등 놀라운 기록을 보유한 가수들이 등장하여 시선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현역가왕2가 얼마나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야, 미스터트롯의 우승자인 임영웅, 현역가왕 시즌1의 우승자인 전유진, 이름 대면 파급력이 막강한 가수들의 이름을 총 동원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보세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나선 현역들의 무대에서는 갑자기 카메라가 난입하는 연출까지 펼쳐져서 보는 이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다. 또 노래가 끝난 이후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버리는 현역도 나타나 관심을 모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선 초유의 4명 방출이라는 극한의 긴장감을 이겨내고 본선에 안착할 30인의 현역과 결국 방출되어 버리는 4명의 현역은 누가 될지 진작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만큼 현역가왕2가 2회차 때 이미 방출 멤버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롯 퍼포머의 왕좌 자리를 두고 벌이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아이돌 출신이자 육각형 퍼포머 성리가 나태주와 김중현을 향해 트롯 세대 교체를 외치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2회에서는 태권 트롯을 만들어낸 원조 나태주와 또 김중현이 각각 국가대표를 찍고 트로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참가했다. 물불 안 가리고 달려온 5년의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 선전포고와 함께 무대에 나서면서 특히 나태주 가수는 일본 현역 타쿠야마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대다.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전매 특허 무대. 발차기 하고 돌려차기 하고 난리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김중현 역시 라이벌 성리조차 연출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입을 틀어막는 무대를 선보이면서 현장을 열광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뭐라고 했느냐. 현역가왕 2회차는 보여줄 것이 너무 많아서 밤 9시 10분으로 시간대를 앞당겨서 확대 편성이 된다. 참가자들의 무대가 거듭되면서 서로를 향한 견제가 치열해진다. 특히 2회차에는 예선전에서 방출되는 4인방의 최종 명단까지 발표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현역가왕의 이 방송 시간대가 9시 50분이었잖아요. 근데 무려 1시간 가까이 시간을 앞당겨서 방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시간만 앞당기는 건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분량이 엄청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아마 2회차에서 이 현역가왕의 시청률을 한번 빵 터트리고 싶은 서혜진 PD 사단에 욕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회차부터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기대했었던 제작진 입장에서는 한 자릿수가 내심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번 현역가왕2의 2회차에서는 9시 10분으로 40분 정도를 앞당겨서 드디어 예선전에서 방출되는 최종 4명의 명단까지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자, 몇몇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4인방의 최종 명단에서 2명을 뺀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4명이 다 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유 그리고 박서진 2명이 들어가며 34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32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러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현역가왕2가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지 불을 켜고 지켜보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현역가왕2 태극기 런웨이 현장 비하인드까지 공개가 된다. 우리가 1회차 때 지켜봤었던 현역가왕의 이 태극기 런웨이, 뭐 그냥 앞으로 나가서 깃발 꽂고 오는 게 전부일까?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까지 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역가왕2 환희와 황민호부터 김영철까지 첫 방송을 달군 13인의 위용찬 태극기 런웨이 현장 비하인드 컷이 방출이 됐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프닝 현장의 뒷모습이 시선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쟁쟁한 현역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결승 가는 게 목표다라는 의지를 전했던 작은 거인 황민호 군 역시 다른 가수들과 함께 태극기 런웨이를 당찬 걸음으로 나섰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엄청난 이 자존심을 건 생존 게임, 본격적인 서막 2회차가 더욱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경력과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태극기 런웨이를 펼친 현역들의 모습이 현장을 뭉클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나 이 현역가왕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상황을 보면 뭐 많은 가수들이 이 팬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어요. 보면 송민준 가수, 최수호 가수, 특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수의 팬들이 엄청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응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렇게 응원받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방출자 4명의 명단에 올랐다라는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결과를 말하는 가수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이런 사실 기사 내용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박서진 씨가 군입대의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하다 보니 거짓말처럼 되었다라는 형태의 입장문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면제받았다라는 증명서와 정신과 진료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역가왕2에 박서진 씨가 드디어 이제 합류하여 방송에 등장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씨가 안 그래도 낙하산이다라고 큰 비판이 쏟아졌었던 상황 속에 결국에는 방송 출연까지 확정이 되어 녹화까지 진행이 되는 지금의 상황이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료 내역서를 전면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이 박서진 씨가 긴 시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던 진료 내역들이 다 공개가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았던 10년 전 기록, 재검사 기록,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기록지까지 다 보여지면서 신체 등급 5등급이 나와서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에 발급받은 정신과의 진단서에는 10년 전부터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정신질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된 이상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2014년도 11월 7급 첫 재검사를 받는다. 2018년도에 최종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이 2017년도에 12월 아침마당 5연승을 차지한다. 박서진이 아침마당 왕자를 지키다 5연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재검을 받아서 결국 면제가 나올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당사자가 아침마당 무대에서 5연승까지 차지를 할 수가 있었냐.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그 당시에
이 박서진 씨가 성형수술에 1억 원을 썼었다. 아침마당 시절 매주 얼굴이 달라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계속하여 매주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서진 씨가 재검사를 받았었던 그 시기에 아침마당 5연승을 한 것만으로도 놀라운 와중에 매주 성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지다 보니 선글라스까지 착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결국 재검사까지 받던 시기에 5연승도 차지하고 성형도 해왔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들도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현역가왕2가 2회차 만에 4명의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되고 이 4명의 탈락자가 결국 박서진 씨와 신유 가수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건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쏟아졌는데 이 군면제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성형과 또 방송에 등장하여 5연승까지 했었던 박서진 씨에 대한 의구심이 또 한 번 빗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현역가왕2가 계속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이 4명의 탈락자의 강문경, 진혜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에 어떤 팬분은 난 두 사람이 모두 다 좋다.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문경 씨에 대한 실력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또 그렇게 비판을 쏟아냈어야 하냐? 최우진 가수에 대한 막말이 심했다라는 분들. 진혜성 가수가 왜 또 여기에 등장했냐라는 비판과 진혜성 가수를 응원하며 실력이 좋고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팬들은 응원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막 복잡합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어떤 분은 진혜성 가수 결승 근처도 못 갈 거다. 내가 방청을 다녀왔는데 진혜성 가수의 점수가 굉장히 시원찮았다라는 분들의 증언까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현역가왕 2회차에 과연 어떤 4명의 가수가 최종 방출 탈락이 될 것인지 제 앞선 영상에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깜짝 놀랄 현역 가수가 1명 이상 4명 방출자 안에 포함이 되면서 아마 3회차 때부터 시청률에 엄청난 폭등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국민청원을 통해 공인방송에는 출연시키지 마라. 국방의 의무를 회피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박서진 씨의 출연 금지를 반대한다라는 청원,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다. 어린 시절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출연 금지는 너무 심한 처사다. 또 어떤 분은 이 병무청에도 박서진 씨의 병역 면제 판정 시점에 대한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 지난해 3월, 10월, 올해 7월 무려 3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에서 군입대 심경을 막 이야기했다. 굉장히 좀 빗발이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의 출연을 반대한다와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그야말로 뭐 제대로 맞불이 붙어버린 KBS 게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청원뿐만이 아니라 박서진 씨가 이 출연금지 청원 동의 1,100명 이상에게 반응이 오자 지난달 30일에는 악플러들이 정당한 군면제를 군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 청원은 삭제를 해달라. 전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인터뷰 하나로 박서진 가수의 정당한 군면제를 군대 회피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박서진의 군면제가 비리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졌으면 청원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리로 군면제가 가능하냐? 힘든 상황에서 잘 버텨준 젊은 청년에게 용기를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다 나았으니 군대 나가라. 출연시키지 마라. 이러한 것은 사람을 하나 보내버리자는 안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청원은 5,70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뭐 그것뿐만입니까?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서진 팬이었는데 굉장히 실망이다. 갑질하는 연예인 출연을 금지해달라. KBS 청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곳이 되었나? 근거 없는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 별의별 반박 민원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KBS 청원 제기는요,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서 이 박서진 씨의 1100명의 동의를 받았던 출연 금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 30일 이내에 이제 밝혀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사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다. 산림남에서 팬들 사이에서 들리던 악플들이 있었다.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 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장구를 시작하여 장터에 가다 보니 온갖 말을 듣게 됐고 팬클럽에서는 떠나겠다라고 했다. 결국 약까지 복용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박서진 씨다 보니까 아마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박서진 씨가 잘못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박서진 씨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하여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박서진 씨가 이런 의혹, 논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팩트를 통해 말씀드려보자면, 자, 산림남 게시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시청자 참여에 시청자 게시판이 있는데 시청자 소감에 이런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자분들의 비방과 악플을 보호하고자 시청자 게시판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산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지 않아서 이게 언제쯤부터 비공개가 됐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서진 씨의 팬분들과 박서진 씨를 비판하는 분들의 충돌이 거세다 보니 아마 비공개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정확한 건 박서진 씨와 소속사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은 비단 박서진 씨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들부터 시작하여서 또 많은 연예인들까지 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서진 씨가 이때까지 숨겨왔었던 이 입장이 결국에는 표명이 됐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려 보자면 드디어 공식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박서진 씨가 입대에 대하여 거짓말 해명, 정신질환 군면제, 부정적 시선, 황을동 차질이 무서웠다. 자,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심려를 끼쳐드린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소속사에서는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비롯하여 박서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소속사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루머가 생성되길 바라지 않는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전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진 씨가 과연 뭐라고 적었느냐?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최근 보도된 소식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4년 11월 20살에 받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7급 재검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재검사를 거쳐 2018년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관련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가 되었다고 하면 저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방송과 행사 등 저를 찾아주시는 곳도 없어져 가수로서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너무나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병역 면제를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평소 꿈으로 삼았던 히트곡이 목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이렇게 큰 일로 불거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정식 입장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죠. 정신질환으로 10년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만약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방송과 행사가 모조리 끊길 것 같았다. 그래서 숨기고 살아왔는데 과거 몇 년 전 인터뷰부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다 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에는 심적으로 너무 큰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다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박서진 씨가 결국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박서진 씨는 정면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박서진의 가정사, 힘든 부분들 다 공개했는데 거짓 논란 때문에 신인상이 날아가게 생겼다. 이 박서진 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살림남이라는 예능 방송을 통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능 방송을 통해 신인상 후보로까지 올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만약 박서진 씨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이 해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화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선택까지 했었던 과거사를 공개하면서 결국 박서진 씨가 병역 면제 판정을 두고 거짓말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연예부 기자가 10년 전에도 멀쩡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박서진 씨가 결국 이 연예대상에 참석을 하겠느냐, 신인상이 날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빗발쳐 왔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니 일정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 도대체 과거 인터뷰에서 박서진 씨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했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굉장한 치부로 비춰질까봐 두려워했었구나. 이 부분이 정확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도 정상 참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보니 병역 면제 논란 박서진 바로 12월 3일 화요일 날 MBN 현역가왕2 녹화에 정상 참여를 한다 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2가 3일 날 팀미션 녹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요. 박서진 가수 역시 다른 현역 가수들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무대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신유 가수와 함께 현역가왕2에 중간 투입되는 인물로서 예선 심사 없이 본선부터 제작진의 히든카드로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가 박서진 씨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무대라면 포기하거나 망치게 돼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팀 미션이다 보니 다른 가수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니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 또 녹화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일파만파 얘기가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팀 미션이다 라고 하니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오늘 발표된 이 박서진 씨의 전문 내용 어떠십니까? 이때까지 박서진 씨를 옹호하시던 분들, 또 박서진 씨를 비판하시던 분들 양측 다 하실 말씀들이 또 한 번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등으로 달려가는 가수 최수호 씨. 아무래도 현역가왕2에서 이 최수호 씨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많아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첫 번째로 등장을 했고 무대도 첫 번째로 했으며 자체 평가전이긴 하지만 첫 번째 1등에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올 인정을 받은 황민호 군이 진짜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최소 씨도 굉장히 시작부터 치고 나가고 있죠. 더불어서 최우진 가수 역시 여심을 사로잡는 외모와 정통 꺾기를 통해서 이 정통 트로트에 무게감을 주고 있다. 즉
가수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들 중에서 4명이 어떻게 탈락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까지. 이 굉장한 반전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법적 책임을 져라 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한 어불성설이다. 이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 조회수가 뭔가 굉장히 지금 의문스럽다 라는 기사가 상당히 첫 방송 때부터 많이 빗발쳐 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회수가 맞는 건가?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다양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내려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양지원 가수의 이번 유튜브 조회수 정말 조작이 맞느냐? 자, MBN 뮤직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희 씨의 무정 브루스가 무려 40만 회를 돌파했고요. 신승태 씨의 무대가 21만 회, 황민호 군의 무대가 31만, 뭐 쭉쭉쭉쭉 조회수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93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조작이었다라는 얘기는 가짜가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어떤 4명의 가수가 과연 탈락을 할 것인가. 2회차 때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진혜성 가수, 애녹 가수, 그야말로 이름 되면 다 아는 팬덤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가수들의 무대가 대거 펼쳐지는 것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가수들이 2회차 만에 전부 다 노래 무대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이냐. 2회차 때 결국 4명의 탈락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서 뭐 얼마나 패자부활전을 뭐 몇 명의 기회를 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확실한 건 단 2회차 만에 4명의 탈락자가 대거 방출될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고편을 토대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녹 가수가 등장을 하고 18년 차의 경력을 갖고 있는 박고윤 씨도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명, 이게 왼쪽부터 진혜성, 박구윤, 애녹. 근데 특이한 건 예고편에서 유독 이 3명의 무대를 집중 조명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 3명 다 팬덤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력의 가수들이기 때문에 보여준 점도 있겠지만, 많은 누리꾼들 사이 또 실제 방청을 다녀온 분들 중에선 누가 탈락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3명 중에 1명이 또는 1명 이상이 탈락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서혜진 PD의 프로그램의 특성상 굉장한 어그로가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임팩트가 필요한데 이 임팩트를 항상 탈락자들의 정체를 통해 임팩트를 주어왔다라는 겁니다. 시즌1 때는 전유진, 김다현,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탈락 위기가 결국 그 다음 주 시청률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첫 번째 탈락 무대는요, 자체 평가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의 투표라던가 어떤 팬덤의 화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순위가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탈락 위기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당장 3회차 방송분 때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가수들이 이렇게 조명되는 모습이 굳이 예고편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이 3명과 관련 없는 참가자들 중에 4명이 탈락 위기에 놓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예고편에서도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 번째 때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왜냐, 저 세 명의 존재는 어그로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퍼포먼스 무대를 펼친 가수들 중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예고편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점수가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버젓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이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가수들이 2회차에 대거 공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역대 최하 점수가 결국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 박구윤, 애녹,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통 트롯에 가까운 이들의 무대보다는 퍼포먼스와 댄스, 화려한 모습이 세팅되어 있는 다른 가수들의 점수가 굉장히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예고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역대 최하 점수가 기록될 것이다 라는 방청 스포가 있습니다. 몇 점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누군지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냐. 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되게 하셨던 의견 중에 하나가 첫 무대 결과부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렇게 해도 땡땡점인데, 자, 저렇게 해도라는 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거나 앞에 퍼포먼스 무대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화려한 무대 구성을 해도 점수가 저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자체평가전이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본다면 자기들끼리 점수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이 현역 가수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찌 보면 경쟁자들에게 점수를 받아 탈락으로 가는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존 경력 있는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신유, 박서진 같은 이 낙하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4명의 탈락자들이 실제로 탈락 후 반발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후문이 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예상 못했던 엄청난 참가자가 최소 1명 이상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1명의 존재는 기존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꽤나 유명한 인지도 높은 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애녹, 진혜성, 박구윤 이런 가수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번 현역가왕 논란이 자체평가전만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부터 해가지고 참 논란거리가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서진 가수의 사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현역가왕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현역가왕의 이 인기투표 결과 환희 씨가 1등을 차지했고요. 2위에는 박서진, 3위에는 진혜성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그것은 양지원 가수가 높은 조회수를 받은 것처럼 이게 정말 국내 팬덤 분들의 조작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진짜 일본 팬들이 많이 시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기 투표라던가 유튜브 조회수가 기존 팬덤의 규모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실제 탈락 후보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팬덤을 크게 형성하고 있는 가수라고 할 경우 이거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현역가왕 무대 영상의 조회수들과 상관없이 벌써부터 박서진, 진혜성 두 사람이 무대를 갖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인기투표 2, 3위를 차지했다. 정작 조회수가 높았던 양지원 씨는
탑3 안에 들지 못했고 노래 무대를 섰었던 다른 가수들도 탑3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팬덤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현역가왕2도 결과가 어느 정도 뻔히 보인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박서진 씨의 병역 문제, 낙하산 문제, 신유 가수도 마찬가지죠.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도 존재하죠. 서혜진 PD가 앞에 말씀드렸던 60억 손해배상 소송의 판권 문제부터 공정성과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이 애시당초 자신이 작년부터 군입대 전에 앨범을 잘 만들고 가고 싶다 이런 발언들이 애당초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별다른 큰 문제 없이 그냥 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발언 때문에 박서진님의 사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박서진 입대 거짓말 의혹, KBS 병무청 민원이 시끌시끌하다.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을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트로트 가수 박서진을 두고 연일 시끄럽다.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과 병무청에는 박서진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가 되어져 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청원인의 이야기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올해 안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오늘에서야 20대 초반의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냐? 엄격한 병무청이 국방부에서 그렇게 쉽게 면제를 해줬을까 싶다. 실제로 청원 내용을 보면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저 박서진 가수 흠집 내기식으로 보인다라는 반박 이야기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무청까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기사에서 말씀드릴게요. 단독 기사가 나왔거든요. 정신질환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인가? 병역 면제 재검 여부를 밝혀달라. 추가 민원까지 빗발이 친 겁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병무청은 박서진의 병역 면제 판정 시점에 대한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사회적으로 병무 행정에 관한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라고 올라온 겁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박서진은 지난해 3월, 10월, 올해 7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었던 거죠. 무려 3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군입대를 앞둔 심경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박서진이 20대 초반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위 인터뷰가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저도 한 번밖에 없는 기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놓고 보니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에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8일 박서진 씨의 병역 면제 소식이 전해지자 MBC에서 보도했던 박서진의 인터뷰 내용이 온라인에서 공론화가 됐고 29일 해당 기사가 갑자기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MBC는 박서진 소속사 요청에 따라 기사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소속사에서 굳이 작년에 올라왔던 기사를 수정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박서진이 작년과 올해 세 곳 언론사 인터뷰에서 군입대를 앞둔 심경을 나타낸 것은 그 당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UIC 역시 무려 5번의 재신체검사 7급 판정을 받고 나서야 전시근로역 5급 판정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던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박서진 또한 재신체검사 이후 최근에서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받은 게 아니라 최근에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 기사를 그렇게 수정하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